네, 오늘장 랭킹5 시간입니다. 시장의 이슈들 깔끔하게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R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갈 길이 뭡니다. 바로 5가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재 뚫고 이제 질주하나? 라는 궁금증이 가장 큰 현대차, 기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2시 딱 넘어가면서 현대차 실적이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수치 먼저 그리고 시장 반응을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이에 따른 질문들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은 30조 원대가 나왔습니다. 일단 서프라이즈, 시장에서는 29조 원대를 예상했는데 이보다 높은 수치 나왔고요. 보다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건 영업이익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1조 9,289억 원, 전년 대비 16.4%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현대차 실적 발표 전에는요, 1% 정도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빠르게 낙폭 줄이면서 상승 전환, 지금 1.11%까지 빠르게 올라서고 있는 그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드라마틱한 반전 확인이 되시죠? 자, 부장님, 이런 흐름, 이런 수치이기 때문에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시고 시장 참여자분들은 어떻게 지금 대응하셔야 될까요? 네, 완성차 입장에서는 대부분 많은 악재들을 많이 반영한 주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PER이 8.5배, 기아는 5.5배 정도까지 밸류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인데요. 역시나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그런 광료주에서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분기 실적으로 지금 오늘 실적 발표는 아마 분기 최대 실적으로 아마 제가 추정이 되는데요. 좀 더 뜯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좀 전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내용들 다 못 봤지만 근데 보자면 차종 믹스 개선이 상당히 중요하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SUV나 전기차 관련된 판매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SUV 차종이 6% 증가하면서 비중이 52%로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비싼 차종이죠. 거기다가 지금 제네시스 판매가 전년비 9%나 급증하면서 일단 고급 차종과 그다음 전기차에 대한 믹스 판매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래서 아마 매출단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2조 9천억 정도가 전년비 늘었는데요. 그 판매된 자동차 숫자로 본다면은 사실은 물량이 1조 2천억 정도가 마이너스로 부정적이었는데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환율이 약 1조 2조 원 정도 환율이 지금 최근에 이제 워낙 달러 강세니까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고 믹스 개선도 2조 4천억 정도로 플러스로 맺혔기 때문에 결국은 SUV와 전기차 쪽의 믹스 개선이 효과가 되면서 전체 차종의 전반적인 판매량은 좀 줄었지만 물론 반도체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급 차종 그리고 비싼 전기차 차종 이런 부분들이 믹스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환율 효과와 함께 매출 상승과 영업이익을 상승 나타냈죠. 그래서 빠져있던 그 관련된 현대차가 지금 플러스 전환을 하기 때문에 아마 18만 원대 정도 수준이라면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그렇게 부담이 많이 없는 가격 구간이고요.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빠질 자리는 사실 없어 보이는 실적이 아닌가 싶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기아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조금 더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좀 높은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현대가 잘 나오니까 아마 기아도 기대감이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완성차 입장에서는 부품사보다는 완성차가 좀 더 지금은 좀 편안한 구간으로 될 수 있겠고 실적단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각 그리고 지금 아마 올해 내에는 미국의 공장 증설과 관련된 부분을 아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025년도에 어떤 75%까지 부품을 미국 현지에서 만들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맞추려면 공장이 한 2, 3년 정도 걸린다고 했을 때 내년 초에는 착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미국 현지 공장에 대한 이슈가 아마 올해는 구체화되면서 청사진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공장에서 전기차 관련된 양산 속도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구체화된다면 아마 밸류에이션 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하반기에는 좀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면 좀 관심을 가지고 완성차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보유자분들은 기대감을 가질 만한 자리임을 분명한데요. 오늘 기아가 보통은 다른 날 이 구간에 발표가 되는데 오늘 4시에 기아의 실적도 발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부장님, 완성차 업체를 포트에 담으시려는 분들 지금 양자택일해야 됩니다. 실적이 나온 현대차 서프라이즈로 기아는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나오거든요. 꼭 비중을 확보해야 된다면 어느 쪽에 베팅을 하는 거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기아가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차도 좋지만 또 기아에 대한 분석 평가 보고가 조금 더 상대적인 매력도 부각은 좀 더 이제 점수를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어느 정도나 이제 대부분 보면 물론 기아도 이제 EV6나 이런 부분들의 신차가 나오긴 하지만 제네시스 라인업은 또 현대차 라인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좋고요. 또 제네시스가 이제 북미 쪽에서 독자적인 어떤 뭐 판매 딜러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0개 정도의 어떤 점포에서 대리점에서 북미 쪽에서 지금 현대하고 제네시스가 같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대리점에서. 네네. 근데 제네시스 독자 브랜드 판매점을 만들고 있고 지금 그게 가치가 구체적으로 되면서 한 70개 정도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도요타가 렉서스 전략을 한 거하고 비슷하다 보이는데요. 네. 렉서스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도요타 차인지 미국 차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렉서스가 고급 차종이고 잘 팔렸죠. 근데 네. 현대도 아마 제네시스는 H 빼고 제네시스 엠블럼을 달고 독자적으로 가거든요. 근데 네. 북미 시장의 딜러들이 이걸 받아들인다는 건 이런 독자적인 브랜드 딜러망을 구축할 때 수십억이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시장에서 먹히고 테슬라 이외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로 등극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한 5에서 6% 정도의 전기차 관련된 보급이 있기 때문에 이제 뜨는 시장이고요. 네. 굉장히 큰 시장에서 테슬라 이후에 나머지 잘 팔리는 것은 결국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기차 전략이 만약에 구체적으로 정사진이 되면서 지금처럼 잘 팔리고 점유율을 가져간다면 현대 기아차의 주가가 어느 정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네,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내용과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자동차주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핫한 테마, 팜유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그플레이션 관련주가 이렇게까지 부장님 세분화가 됐습니다. 팜유, 사실은 저는 이 관련주가 화학부터 직접적으로 식용유까지 좀 넓어서 어딜 봐야 되나 좀 아리송하더라고요. 보다 강하게 찐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쪽은 어디라고 부장님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실제 지금 팜유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음식료라든지 기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뭐 석탄부터 시작했어요. 맞아요. 지난주에도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 석탄 이슈가 있으면서 또 석탄 관련주가 자원개발 좀 많이 올랐죠. 근데 먹는 게 올라가니까 뭐 빵, 과자, 뭐 우유 다 올라가고 있고 식용유 가격 올라가니까 또 튀기는 게 올라가니까 뭐또 뭐죠? 우리가 뭐 닭고기도 올라가고 맞아요. 돼지고기도 다 올라가고 올라가요.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플레 관련된 음식료 관련된 섹터가 사실 지금 주가가 아웃퍼폼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미 이제 오르기 시작했던 비료, 사료, 농기계 이쪽도 다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에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슈에서 인플레 관련 플레이들이 계속적으로 음식료 업종에서 돌면서 테마가 돌고 있습니다. 팜유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가 식용 팜유가 수출하기에 바쁘다기보다는 내수로 쓰기도 바쁜데 지금 모자란데 왜 수출을 하냐 이러면서 수출을 아예 금지를 시켜버렸죠. 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국내 식품 관련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요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가격의 전가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면서 가격 전가가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마 팜유 수출 금지와 관련된 식품업체의 전반적인 반등이 지금 오늘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아마 식품업체들은 팜유 관련해서 3, 4개월 정도의 재고를 갖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생산에 대한 차질은 없을 걸로 보여요. 근데 결국은 이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식품 가격 전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한 번 더 가격 전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야기 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수출 차질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업들의 대응이 되게 중요한 부분에서는 결국은 가격이 전가될 것이다. 우리가 음식료 필수 소비재 관련해서는 이게 저항이 좀 있다 하더라도 약할 수밖에 없고 가격 전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JC케미칼이 장중에 상한가를 갖고 뭐 샘표나 대상홀딩스, CJ제일대당, 오뚜기, 농심 등이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동원 관련해서 지금 참치캔도 중국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지금 수입을 안 한다 그러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조 그룹이 네. 또 그래서 반사이익으로 또 네.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석탄도 인도가 너무 더우니까 석탄 관련된 수입을 엄청나게 늘리면서 자원개발 관련주들인 또 LX,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관련주는 돌아가면서 주가 강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관심권에 둘 필요는 있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속도를 내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는 리오프닝 이슈 저희가 체크를 해볼 겁니다. 오늘 사실은 리오프닝주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게 이급 감염병으로 하향이 됐고 그리고 확진자 수도 줄고 있다라는 게 명확해졌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 때문일까요? 오전에 반짝하던 엔터주까지 좀 부진합니다. 네. 오히려 부장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네, 뭐 리오프닝 관련된 방향성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뭐 누구도 이걸 뭐 부인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마 뭐 해외 쪽과 더불어서 국내도 모르겠습니다. 한 5, 6월 정도 되면 뭐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좀 벗는 이슈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네. 전체적인 경제 재개라든지 리오프닝 쪽은 방향성은 맞다 이렇게 무슨 말씀드리고요. 다만 실적 개선세 대비 주가의 흐름이 너무 빠르게 주가가 올라왔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적자인 뭐 항공사라든지 일부 LCC 업체들도 주가 꽤
많이 올라온 맞아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여행주 같은 경우도 지금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기대감 때문에 주가 꽤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개선서 대비 주가의 상승폭이 너무 빨랐다는 거고 다소 좀 주춤할 수 있는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인플레 문제 때문에 실적이 과연 정말 잘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아직은 퀘스천 마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원가 상승과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있는 측면에서 방향성은 분명하게 맞지만 속도가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서는 다소 좀 주춤할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세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섹터라든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는 아직도 아마 조정 시에는 좀 우리가 주목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어떤 업종 보세요? 결국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고 실적이 정말 좋아지는 종목은 실제 보면은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네. 임플란트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항공 중에서 뭐 대한항공 정도 수준의 어떤 실적이 정말 나오고 사상초의 실적을 계속 구가하고 있는 섹터,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리오프닝 가운데서도 실적이 증명되는 쪽만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행 가운데 이슈를 아는 쪽은 어떨까요? 자, 쿠팡 따라 미국 간다. 이 모멘텀으로 오늘 야놀자 관련주의 움직임을 저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지금 창투사들 주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크게 보면 여행 테마 안에 있는 종목군인데 요즘 워낙 테마 장세다 보니 여기에 베팅하는 건 어떨지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습니다. 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야놀자 통해서 저도 사실은 과거에 처음에 나왔던 이 플랫폼 사용은 사실 좀 꺼려졌던 게 사실인데요. 지금은 좀 최근에는 이제 모든 이 네. 플랫폼 내에 모든 뭐 이렇게 5성급 이상의 아주 큰 호텔들도 많이 들어와서 맞아요. 대부분 다 따로 검색하지 않고 여기서 거의 사용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기능은 충분히 가치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최근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업인 KPMG와 손잡고 이미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로 입성을 할 것으로 미국 시장에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IPO 관련된 준비는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작년에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 2로부터 2조 원대 투자가 이미 유치가 된 상황이고요. 기업 가치 8조 원 이상을 이미 인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프트뱅크의 야놀자 투자는 쿠팡에 대한 30억 투자에 이어서 30억 달러 투자에 이어서 아마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 상장에 만약에 성공이 된다면 이 데카콘 그러니까 기업 가치 10조 원 이상의 비상장 벤처 기업 등극이 거의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전차원적인 흐름에서는 가지고 있는 종목들 뭐 SBI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아주 IB 투자 그리고 그레디언트는 인터파크이죠. 그리고 한화투자증권 등 약간 지분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오늘 강세를 상대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뭐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주로서는 여행 섹터가 결국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위드 코로나에서 항공여행 플랫폼이 결국은 이제 야놀자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국내 항공사들이 엔데믹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 여행 수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 한 직원이 이제 그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갔는데요. 네. 하와이가 1박에 한 80만 원 정도 한대요, 호텔들이. 기본 가격이 80만 예, 원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아마 대형 아마 5성급 호텔들이 제 기억에 한 30만 원대 중반 정도면 맞아요. 그 충분히 정도 됐던 가능했을 것 것 같아요. 같은데 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아마 좀 많이 호텔들이 좀 오래된 호텔들이 좀 손을 많이 대고 이렇게 다시 리뉴얼한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거의 한 80만 원대 정도의 수준 그리고 최근에 하와이 편도 여행 항공권이 거의 200만 원 정도입니다. 편도가 하와이행. 근데 네. 없어서 못 가요. 자리가 꽉 찰 정도이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격 전가가 되고 있고 유가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유류 할증료가 전가가 되고 있는데 유가가 130달러 이상 가다가 지금 100달러 초반 정도까지 빠지고 있고 만약에 90달러대로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반기에는 항공료가 빠집니다. 그러면 유류 할증분이 충분히 부과한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4월 달에 계약을 하신다 하더라도 6월 달에 가시게 되면 지금 현재 유가에 준하는 유류 할증료를 내는 거거든요. 네네. 6월 달 만약에 유가가 빠지면 어떻게 되죠? 항공료가 빠지니까 항공사는 레버리지가 커지죠. 그렇죠. 실적이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뭐 항공사들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아메리칸 뭐 이런 쪽에 관련된 회사들이 2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들은 아마 LCC는 조금 어려웠지만 대한항공을 포함한 큰 국적기는 어느 정도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부장님의 원픽이 오늘 좀 예상되는 대목인데요. 자, 마지막 이슈 좀 간략하게 볼게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짧게만 질문 드릴게요. 네이버, NC소프트, 크래프톤 오늘 신저가 경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부장님, 네. 어떡할까요? 사실 이제 게임이나 플랫폼 관련주는 역시나 이제 고밸류 주식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지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공격적인 정도가 아니라 빅 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미국의 페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금리가 이렇게 치솟을 때
과연 이제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부분은 사실 좀 부정적이고 불리할 수밖에 네. 없죠. 그래서 게임 신작도 결국은 지금 기대감이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에 P2E라는 개념을 들어와서 왔던 어떤 특정 종목들, 몇 네네. 종목들이 뭐 거의 10배 정도 주가가 올랐는데 열어보니 P2E가 별거 없었고 실적이 안 나왔죠. 그래서 상당히 좀 불안감이라든지 실망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NFT나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도 과거 대비 굉장히 모멘텀이 약화됐기 때문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리 인상기의 고밸류션 관련된 업종이 상당히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네이버나 카카오 등도 신사학과 관련된 지금 마케팅 비용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 부담을 어떻게 상쇄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좀 더 시장에 증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원픽 볼 시간입니다. 가격 전력 위주로만 오늘은 간략하게 들여봐야 될 것 같아요. 부장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뭐 지금 오늘 나온 섹터 중에서 이제 고르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저는 오늘 대한항공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3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뭐 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반영됐다 볼 수 있겠고요. 항공화물 운임이 상승한 덕분에 영업이익은 기대 이상이고 1분기에도 역대급 이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화물 운임은 다소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병목이 굉장히 완화되면. 근데 여객 운송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유가 상승분을 충분히 전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마 LCC는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론 움직임이 올라갈 때 좀 더 매력적으로 뭐 아주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증자 같은 경우가 있고. 그래서 대한항공 전 개인적으로 탑픽으로 뽑고 싶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36,000원 정도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2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함께하셨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